코로나 경제. 뭐 한국도 이제 백신을 맞고 다른 나라들, 소위 말 좀 잘 사는 나라들도 다 백신들을 맞고 뭐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뭐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 한 80% 정도 그 재발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한 80% 정도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좋은 거죠, 그죠? 뭐 어쨌든 백신이 나왔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천연두 일종 홍역이라 그러죠. 한국에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그 천연두가 있었죠.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그분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분이 그렇게 접종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저희 어릴 때도 불주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사를 맞았어요.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에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지금 이제 코로나로 바쁘니까 그렇지만 좀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면역 기능이 생기는, 그러니까 뭐 천연두, 뭐 코로나,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게 한꺼번에 이렇게 싹 그 백신이 되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주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지금 이따 코로나를 생산하는 게 바쁘니까 뭐 그렇지만, 그죠?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죠? 얼마나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쯤 된다 그러니까 70억 명 다 맞추지는 못할 테고, 그죠? 또 어,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시간 문제니까, 이제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어떤 게 이제 다시 좋아질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이런 거 같은 걸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굵직굵직하게, 자잘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굵직굵직하게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일단 여행을 가겠죠. 한국 같으면 일단 해외여행 가겠죠. 옛날에 해외여행 갔다 가셨던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시겠죠, 많이들. 그럼 이제 여행 산업이 살아날 거예요, 그죠? 그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그래도 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좀 큰 업체를 사시는 게 좋죠. 작은 업체보다는 큰 업체를 사시는 게 좋고, 그게 아무래도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좀 자금의 여력이 있는 업체를 사는 게 좋고, 또 이제 항공산업 같은 게 좋아지겠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날아갈 테니까 항공산업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겠죠. 항공유를 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항공유 만드는 회사, 뭐 그런 회사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뭐 기내식 같은 거 하는 회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비행기 안에 뭔가 쓰는 여러 가지 그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산하는 회사들, 그런 거 생산하는 회사들이 관련 주가 같이 급등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막 항공업계가 엄청나게 많이 파산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버틸지, 한국에 있는 항공회사들은 얼마나 버틸지.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전에도 이미 매각 협상을 했었으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고, 대한항공은 뭐 지금 좀 잘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여행 관련 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면세점. 면세점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팔리긴 팔린대요. 근데 이제 뭐 적자죠. 남는 게 많이, 이윤이 많이 줄었죠. 음, 이제 여행을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또 면세점이 활기를 띠겠죠. 그죠? 면세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여행이 살아나면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 같은 거, 호텔업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호텔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하잖아요. 호텔에서 결혼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공연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국제회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한국에서 유치할 수도 있고, 뭐 전시회라든지, 뭐 모토쇼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호텔업, 호텔과 관련된 어떤 숙박업, 뭐 이런 게 조금 좋아지겠죠. 한국에도 유명 호텔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신라호텔, 롯데호텔, 뭐 그런 약간 체인점 같은 그런 호텔, 그런 데 그 많지 않습니까? 한국 그 토종 브랜드들도 많으니까 그런 호텔들이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들고, 그와 더불어 이제 공연 쪽.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한국에 관광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돌의 공연을 보러 많이 왔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 쪽,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오르겠죠. 아이돌들이 꾸준히 뭐 큰일 변동 없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면 공연 이제 뭐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다닐 테니까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그죠? 또 공연 같은 게 오를 수 있고, 또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영화는 정말 앞으로 이제 뭐 줄줄줄줄 뭐 거의 한 달에 한 편씩 개봉하지 않을까? 1년 동안 그 영화 상영을 못했던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만약에 했던 거라도 재개봉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마 이 영화는 이제 줄줄줄 개봉을 하지 않을까? 극장 같은 거,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그런 업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팝콘 같은 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콜라나 팝콘 같은 게 팔릴 테니까 뭐 그런 걸 하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공연하는 거, 그죠? 그런 문화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 금융권은 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달러든 뭐 원이든 많이 풀었어요. 시중에 지원금을 많이 풀었단 말이죠. 뭐 은행 같으면 대출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이제 대출도 많이 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시중에.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뭘 하냐 하면 은행 금리를 올려가지고 풀린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예대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펀드 같은 거 다 작살났잖아요. 그죠? 펀드 같은 거 수익률이 다 개박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 펀드를 하겠죠. 펀드나 뭐 다른 상품 같은 거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정기적금, 은행이 지금 돈이 별로 없나 봐요.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의 금리가 6%나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돈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굳이 그 사람들이 6%나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은행 같은 금융권 과연 뭐 저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 같은 금융권들이 이자를 올림으로 해서 예대 마진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할 테니까, 돈을 회수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돈이 이제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수를 하려고 한국은행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 연방준비은행도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은행도 금리를 올리겠죠. 다만 1%나 0.5%나 어쨌든 간에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그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
아마 예대 마진율이 올라가서 많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못 버티고 집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 뭐 주택담보대출 했는데 그걸 이제 뭐 좀 안 풀려가지고 은행 그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돈을 못 갚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은행이 어, 자기가 빌려준 돈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아마 은행 같은 금융권이 좀 어찌 보면 안 좋은 쪽이죠. 어찌 보면 안 좋은 쪽이긴 한데 그래도 돈을 벌긴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어, 그냥 반도체가 아니에요. 메모리, 삼성에서 만드는 메모리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기 자동차나 자동차에 쓰이는 어떤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컴퓨터로 자동차를 요즘 제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만약에 뭐 테슬라 같으면 뭐 컴퓨터를 이렇게 그 터치패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뭐가 이렇게 조절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시스템, 그런 반도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그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는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그게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지금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눈이 와가지고 생산을 중단을 하긴 했는데 뭐 그건 곧 재개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죠? 일시적으로 현상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차가 안 팔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밖에 안 다니니까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그리고 밖에 많이 안 코로나니까 밖에 많이 안 여행도 안 가고 이러니까 타이어라든지 자동차 상태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먼 거리를 안 타니까. 기케바이 슈퍼밖에 더 가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차를 안 바꿔요. 사고도 안 나고 차도 안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엄청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재고가 지금 엄청나서 특히 대량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포드라든지 뭐 미국에 있는 그런 자동차 대량 생산하는 업체, 뭐 현대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지금 전부 감산을 하고 있죠.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코로나가 이제 끝난 이후에 뭐 어찌됐건 지금 일단 재고를 확보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자동차 업체로서는 재고를 일단 확보를 해놔야 안심이 좀 될 테니까. 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재고를 좀 쌓아두려고 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쪽. 지금 대만의 TSMC인가 뭐 그런 회사하고 미국의 회사 2개 정도 있고, 삼성에서 지금 파운드리 라인을 만들고 있죠.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라인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죠? 만들고는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쪽. 그죠?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반도체가 아니라 인텔이나 서버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하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개수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죠? 앞으로도. 왜냐면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팔리든 팔리지 않든 어쨌든 반도체 개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죠? 반도체 개수가 자동차 들어가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고성능화 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파운드, 그러니까 삼성도 메모리만 팔다가 이제 파운드리로 전환을 했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돈이 되니까. 그죠? 좀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나온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나온다면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했겠죠. 그죠? 이제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돈은 안 된대요. 돈은 스마트폰이 돈이 훨씬 많이 된대요. 그죠? 하지만 지금 일본이 지금 반도체가 폭망을 해가지고
수급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대만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그게 메모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파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자동차 한 대에 반도체가 300개 들어간대요. 기사를 보니까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량 생산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죠? TSMC 이제 옛날에는 TSMC 대만 그 회사 하나만으로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회사 하나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전기차로 가면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수급에 좀 이상이 걸렸죠. 그리고 반도체가 거기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TV, 뭐 군사 무기, 레이더, 미사일, 뭐 전투기, 뭐 온갖 데 다 쓰잖아. 요즘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한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 물량을 줘버리면 한쪽이 비니까, 그죠?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파운드리 회사가 지금 앞으로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아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전기차 배터리 지금 거의 전쟁이죠. 전기차 배터리 지금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저도 이걸 저도 미처 이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왜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갈아타지 않을까? 왜 저런 포르쉐는 뭐 있긴 하지만 포르쉐나 페라리나 뭐 이런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왜 전기차로 완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급 문제가 장난 아니네요, 그죠? 가격도 가격인데 전 세계에 있는 그 배터리 물량을 다 누가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그죠? 이제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인데, 그것도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폭발하지 않는 안전한 배터리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800kW인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한 전기를 넣어도 폭발하지 않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최신형 배터리를 원하는 거죠. 옛날 배터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신형 배터리를 누가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특허는 누가 갖고 있나,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LG하고 SK하고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LG 기사로는 LG의 특허를 SK가 지금 써가지고 제재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는 그렇게 났어요. 그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뭐 전쟁이에요, 거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근데 그 배터리 시장이 이제 지금 중국 제품이 자꾸 폭발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SK에서 공장을 지어서 만드는데도 계속 폭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도 삼성 핸드폰 터진 적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게 2013년 1월 지나서 그랬나? 한 1년 정도 2014년 정도에 그랬나? 핸드폰 배터리 폭발한다고 그때 한번 전부 리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튼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배터리를 원하거든요. 누가 자동차 타고 가는데 특히 전기차 핸드폰 같으면 버리면 되지만, 조그마니까 뭐 어떻게 뭐 욕조에 담그든지 뭐 싱크대 버리든지 하면 되지만, 자동차 같은 건 배터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불붙어 버리면 차 전체가 다 올라가 타버리는데, 누가 그렇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쓰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그런 게 이제 핵심이겠죠.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 요런 회사는 승승장구하겠죠. 그죠? 그런 회사 승승장.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디스플레이 회사. 우리 자동차 사면 안에 왜 그 LCD 같은 그러니까 LCD 같은 우리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달아 놓잖아요. 그죠? 내비 본다고. 그리고 요즘은 그 자동차 계기판도 다 전자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처럼 그렇게 전자식, 꽤 큰 액정의 전자식 그 속도계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팔릴 거다.
그죠? 이제 점점 근데 그 전에도 뭐 그 정도는 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동차에 있는 액정이 점점 큰 걸 원하거든요. 모니터를 점점 큰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디스플레이 공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태까지 LCD를 썼다면 뭐 아몰레이드나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경우가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그 디스플레이 회사 또 보다 선명한 4K, 8K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디스플레이 회사도 발전하겠죠, 그죠? 좀 많이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제 백신, 의료기기, 그죠? 이제 코로나로 한번 시급을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한번 시급을 했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느 정도 각 국가마다 확보를 해 놓으려 그럴 거예요. 지금 70억 명이 전 다 맞는다고 보진 않아요. 보면 70억 명이 다 맞는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10분의 1 정도는 맞지 않을까? 10억 명, 한 7억 명 정도는 맞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증상이 보이면 또 나아야 되니까 최소한 10억 명 정도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이걸 못 맞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국가 간에 어떤 제어를 할 테니까 이제 맞았나 안 맞았나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나 없나 확인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바이오 산업, 뭐 요번에 우리 많이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DNA, RNA, 뭐 이걸 증폭을 해서 뭐 검사를 하고 현미경으로 요런 산업, 의료 산업, 그죠? 요런 전체적인 의료 산업, 그리고 어떤 뭐 간단하게 수술하는 법이라든지 뭐 최첨단 의료 산업이라 진단 산업이라든지 아마 이런 건 저는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걸릴 수 있거든요. 그죠? 생활하다가 코로나가 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변종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뭐 지금 뭐 주사기라 그러잖아요. 주사기, 한국 주사기는 뭐 6명 만든다면서요. 그죠? 뭐 이렇게 그 꽉 뭐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눌러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주사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주사기 같은 거 잘 안 만들고 대부분 수입해서 쓰지. 이렇게 돈 안 되고 그런 거는 안 만들거든요. 한국은 좀 급하니까 뭐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만들긴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부자 나라들은 다 수입해서 쓴다고요, 그죠? 어디 거 수입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만든 걸 수입하지 않겠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백신이지만 주사기를 우리가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장갑도 있죠. 또 진짜 그 코로나 대구에서 처음 터졌을 때 진짜 막 비닐 앞치마 막 입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죠? 깨끗하고 깔끔하게 완전히 막 다 덮고 철저하게 다 감싸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병원마다 쓰지 않고 창고에 넣어놓든 아니면 국가에서 하든 쟁여 놓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방역복 같은 걸 어느 정도 어딘가에 보관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라든지 이제 앞으로 또 코로나를 빨리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검사기 같은 거 집에서 혼자서 내가 코로나가 걸렸나 안 걸렸나 본인 혼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많이 그런 게 간편하게 코로나 검사할 수 있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백신 쪽 의료기기 요쪽은 굉장히 잘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에 만약에 뭐 그 확실하게 성능만 검증된다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죠? 보니까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국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방역복도 하나 제대로 없고 막 비닐 입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재난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코로나 진짜 이런 거는 그거잖아요. 진짜 뭐 거의 대재앙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준비를 하겠죠. 왜냐면 코로나가 계속 번질 잠깐 방심한 사이에 또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라든지 만약에 그 격리병동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장비도 있어야죠. 장비도 좀 좋은 장비 있어야 되고, 검사 빨리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조금 더 개인적인 의견 조금 더 진정된다면,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을 한번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시나리오 짜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예전같이 된다면 시나리오를 짜서 좀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전염병 그 병동을 국립으로 만들든지, 그죠? 최근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산부인과 같은 거, 그죠? 뭐 출산율 안 오른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서울에 애 받을 데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말고, 그러니까 진찰하고 이런 데 말고,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병원, 그죠? 얼마 전에 그 무슨 제일병원이라는 병원이 그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산부인과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산부인과를 정부에서 지어야죠. 보건소처럼, 그죠? 정부에서 지금 출산율이 거의 대재앙급이잖아요, 그죠? 애를 그러니까 임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병원 수준은 있는데 애 받을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왕절개도 할 수 있는 어떤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그런 괜찮은 병원이 서울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거의 뭐 서울 경기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산부인과를 만들어야죠, 그죠?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죠? 산부인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술을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 그죠? 그런 걸 각 구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죠, 그죠? 서울은 구가 크잖아요, 그죠? 각 구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출산율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보면 굉장히 여태까지 저출산으로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해요, 그죠? 그냥 세금 나눠먹기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아무튼 코로나 경제,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히면 다시 좋아질 것 같은 경제, 그죠? 뭐 요런 크게 봤을 때 요 정도가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